혹시 여러분은 깊은 밤 혼자 조용히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화장실에서 혼자 울먹이거나 차 안에서 눈물을 참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40대 가장의 70% 이상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강해야 하고 가족 앞에서는 무너질 수 없고 직장에서는 늘 경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며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 40대 가장의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무게이고 사랑의 표현이며 때로는 외로움의 표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40대 가장들이 왜 눈물을 흘리는지 그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0대 가장들은 경제적 압박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걱정의 근원이지만 없으면 더 큰 걱정이 된다. 이는 현대를 사는 40대 가장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없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합니다. 들어온 돈은 정해져 있는데 나가야 할 곳은 끝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 관리비, 자녀 학원비, 부모님 용돈,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나면 남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도 제 돈으로 커피를 사 먹지 못합니다. 4,000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4,000원이 아이의 책 한 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학원을 보내지 못하면 어쩌나, 부모님이 편찮으신데 병원비가 부족하면 어쩌나, 혹시라도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걱정을 혼자 안고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걱정시킬 것 같고, 부모님께 말하면 죄송할 것 같고, 친구들에게 말하면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삼킵니다. 혼자 견딥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진짜 가장의 역할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줄여나가세요. 당장 큰 변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조금씩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제도, 복지 프로그램, 금융 상담 등 생각보다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0대 가장들은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도는 단순히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40대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립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너무나 큽니다. 부모님은 점점 연로해지십니다. 건강이 나빠지시고 혼자 하시던 일들을 못하시기 시작합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도 돈도 부족합니다. 한 40대 가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회사 일을 놓쳤습니다. 상사가 불같이 화를 냈고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너무 지쳐서 아이와 놀아주기도 힘듭니다. 아빠 같이 놀아줘. 아빠 바빠.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혼자 후회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가? 가족을 위해 일하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딜레마 느껴지시죠? 더 가슴 아픈 것은 양쪽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는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하고 자녀에게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한 효도와 완벽한 육아는 환상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부모님께 짧은 전화 한 통, 자녀와의 10분 대화가 때로는 큰 의미가 됩니다. 둘째, 가족회의를 하세요. 아내와 함께 부모님 돌봄을 분담하고 자녀와도 대화하며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자책하는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부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40대 가장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심리학자 메슬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깊은 좌절을 경험한다. 40대 가장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왜 이제 와? 저녁 다 식었어. 아빠, 돈 좀 줘. 피곤해. 나 좀 내버려둬.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렵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가족은 잘 모릅니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40대 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20년간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승진도 했고 월급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는 어중간합니다. 위로는 선배들이 있고 아래로는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고 실수하면 비난받습니다. 더 외로운 것은
이런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끼리 만나도 겉으로는 다 잘 지내는 척합니다.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그렇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나 힘들어, 외로워. 이렇게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혼자 참고, 혼자 견디고, 혼자 삼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표현하세요. 나는 인정받고 싶다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오늘 힘들었어. 위로해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둘째,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도 일하러 간 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 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셋째,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나누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든 오프라인 모임이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찾으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인정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제가 알아드립니다. 네 번째로 40대 가장들은 건강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40대에 접어들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밤을 새우면 다음날 회복이 안 되고, 술을 마시면 다음날이 힘들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그런데 병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가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그 순간의 불안감 경험해 보셨나요? 한 40대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지? 이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대 가장에게 건강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내가 아프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 수 없으면 가족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도 참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진통제로 때웁니다. 병원 가는 시간도 아깝고 치료비도 부담스럽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방치하다가 더 큰 병으로 악화됩니다. 그때 가서는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몇 배로 듭니다. 무엇보다 가족에게 더 큰 걱정과 부담을 안깁니다. 여러분, 이런 악순환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마음 아픈 것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출근하는 것, 가족과 밥을 먹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아프고 나서야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건강을 최우선에 두세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으면 나중에 그 돈으로 건강을 사야 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고 운동하고 잘 먹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둘째,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릅니다. 피곤하면 쉬세요. 아프면 치료받으세요. 셋째, 예방에 투자하세요. 정기검진, 운동, 좋은 음식. 이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오래 일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5번째로 40대 가장들은 자신의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시인 랭스턴 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잃으면 인생은 날개가 부러진 새와 같아 날 수 없다. 20대, 30대에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현실이 보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고 책임도 무겁고 실패할 여유도 없습니다. 결국 꿈을 서랍 깊숙이 넣고 현실적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한 40대 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음악을 했습니다. 밴드를 하면서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회계 직원입니다. 매일 숫자만 봅니다. 가끔 옛날 공연 영상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저게 정말 나였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하고 사업을 하고 싶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택하고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집을 샀습니다. 하나하나가 틀린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아릅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가족이 있잖아. 더 슬픈 것은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좋은데 왜 그래? 라고 할 것 같고 자식에게 말하면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꿈은 영원히 접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꿈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꿈을 찾으세요. 전업 작가는 못 되더라도 주말에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밴드 활동은 못하더라도 집에서 기타를 칠 수 있습니다. 둘째, 꿈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세요. 내가 못한 것을 자식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꿈의 실현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자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은퇴 후를 준비하세요. 40대는 끝이 아닙니다. 50대, 60대에 다시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꿈을 접는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40대 가장들이 눈물 흘리는 5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경제적 압박의 무게. 둘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딜레마. 셋째,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움. 넷째,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섯째,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 이 모든 눈물은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물은 용기 있는 자의 특권이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 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증거입니다. 책임을 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눈물을 흘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40대 가장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에게 안겨보세요. 말로 하지 못한 사랑을 그저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나는 잘하고 있다. 수고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주변에 힘든 40대 가장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 견디는 그분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힘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